2024년 4월 5일 금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주식시장이 좀 흔들리고 있고요. 돈다방 미쓰리를 청취하시는 분들은 전혀 흔들림이 있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찍이 이런 분위기가 될 거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가스라이팅을 해놨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4월 3일 수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과 4월 4일 목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전해드릴 텐데요. 오늘 방송도 마찬가지로 뭐가 어쩌니 저쩌니 하는 것보다는 일단 시황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볼까 합니다. 4월 3일 수요일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11 하락, S&P 500이 0.11 상승, 나스닥이 0.23% 상승했고요. 이날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한 이유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의 신중론을 보여줬다. 금리 인하 한다고 했는데 금리 인하가 예상대로 잘 안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네, 뭐 이런 거죠. 자, 4월 3일 수요일 뉴욕 증시에서 발표된 경제 지표를 보면은요. ADP 3월달 민간 기업 고용 지표가 전월 대비 18만 4천 명 증가했다고 합니다. 전문가 예상치는 15만 5천 개였는데 예상치보다 잘 나왔고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지난해 7월 이후에 최대폭의 증가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게 언뜻 들으면 엄청 좋게 느껴지는 건데요. 2월달 같은 경우에는 14만 명 증가했고요. 1월달 같은 경우에는 더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18만 4천 개, 그러니까 18만 4천 개라는 이 숫자의 의미를 지금 미국 고용 되게 좋다? 뭐 이렇게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ISM 3월달 서비스업 PMI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앞서는 제조 PMI가 발표가 됐고요. 제조 PMI 지표는 17개월 만에 기준선 50을 회복했다라고 난리 부르스를 쳤었죠.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최근 분위기는 어떻게 전개되느냐. 서비스업 PMI는 평소에도 제조 PMI보다 조금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제조 PMI 지표가 기준선 50 이하에서 버벅버벅 거렸을 때도 서비스업 PMI 지표는 50 이상, 52, 53 뭐 그랬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분위기는 지난주 발표됐던 것처럼 제조 PMI 지표는 오히려 회복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 반대로 서비스업 PMI 지표는 둔화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흥분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제조 PMI 지표는 17개월 동안 기준선 50 이하를 벅벅벅벅 기었습니다. 기준선 50이 주는 의미가 뭐느냐?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이고 50 이하면 경기 위축입니다. 즉 그 얘기는 미국은 17개월 동안 PMI 지표로 봤을 때 제조 PMI 기준으로 경기 위축 국면이었었어요. 이번에 17개월 만에 뭐 회복을 했느니 많이 하지만 그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지금 다시 자극받는 이런 것 때문에 제조 PMI 지표가 반등하고 있지만 이건 추세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미쓰리가 최근 분위기는요. 서비스 PMI 지표가 좀 떨어지는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날 발표된 ISM 3월달 서비스 PMI 지표 2월 달에 52.6이었는데 3월 달에 51.4로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경제지표 그림을 쭉 그리면 그게 흐름을 읽는데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능력 없는 허접한 전문가들이 눈에 보이는 경제지표 가지고 뭐 이게 이만큼 증가돼서 지금 경기가 졸라 좋네 뭐 이렇게 난리 부르스를 쳐도 아유 헛소리하고 앉아있네. 지금 분위기가 어떤지 모르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자,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애틀란타 연방은행 총재는 올해 4분기 금리 인하가 한 번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미치겠죠 여러분? 그죠? 뭐 올해 25bp씩 3번의 금리 인하가 가능했었고 그렇게 3번의 금리 인하를 하려면 첫 번째 금리 인하를 좀 빨리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상상 임신처럼 금리 인하를 꿈꾸다가 첫 번째 금리 인하 가능성을 3월 달로 땡겨 놨었었는데 그래서 주식시장이 좋았었었는데
이제는 금리 인하 4분기에나 가능하네. 4분기에 한 번 정도 할 것 같네. 라고 얘기했고요.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는 너무 일찍 인하하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요, 인플레이션 평가하려면 시간이 더 걸리며 금리 인하 시간 불확실하다고 했습니다. 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금 얼만큼 흔들리고 있냐면 1월 달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를 동결하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놨거든요. 근데 지금 말이 싹 바뀌었습니다. 왜냐고요? 인플레이션 지표가 다시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앞에 썸네일도 말씀드렸지만 국제 유가가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흔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지표는 좋다고 열심히 포장을 하지만 이미 미쓰리 머릿속에 그려진 미국의 경기는 둔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스태그플레이션이죠. 그런데 미국은 대선을 앞두고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4월 4일 목요일 뉴욕 증시는요. 3대 지수가 모두 1%대 이상으로 하락했습니다. 또 여기에 또 언론과 전문가들은 급락했다라고 지랄 발광들을 하고 있죠. 자, 올해 금리 인하 없을 가능성이 제시가 됐어요. 거기에다가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됐습니다. 자,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된다는 얘기는 국제유가가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했죠. 국제유가에 대한 이야기는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 목요일이었으니까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전주 대비 9,000명 증가해서 22만 1,000명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30만 건이 기준이기 때문에 아직 좀 여유가 있고요. 대신 얼만큼 빠르게 증가하는지에 대한 증가 폭을 우리는 계속 주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CGNC 감원 보고서를 보면 3월 달 감원 계획은 7% 증가해서 9만 309명이라고 합니다. 작년 1월 달 이후에 1년 2개월 만에 기업들의 감원 계획이 최대로 증가했다. 이렇게 감원 계획이 증가한 이유가 뭐라고요?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이에요.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는 이유는 경기가 부진해서 금리 인하를 하긴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가고 있어서 이걸 뭐라고 한다?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자, 연준 의원들의 발언들을 보면은요, 미니애폴리스 연방은행 총재가 인플레이션이 계속 행보하면 금리 인하가 정말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들게 할 것이다. 금리 인하 안 할 수 있다라는 얘기한 거고요. 리치먼드 연방은행 총재도 이 모든 긴축 정책은 결국 경제를 둔화시킬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제가 주식 시장에서 가장 필요한 거는 목개 같은 평정심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작년 10월 달 고용지표, 그러니까 11월 초에 발표된 고용지표는요.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그죠? 그 부진한 고용지표를 확인한 시장이 금리 인하를 꿈꾸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어땠냐면 연준이 인플레이션 목표치 2%가 될 때까지 우리는 갈 길이 멀다라고 얘기하면서 11월 달 혹은 12월 달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한 번 정도 더 할 수 있을 가능성을 열어놨죠. 그런데 시장은 이미 피로감을 느낀 거예요. 더 이상 금리를 어떻게 올려? 야, 경기 지금 안 좋잖아. 그런 상태에서 11월 초에 부진한 고용 지표를 확인한 시장은 자, 봤지? 고용 안 좋지? 니네 금리 인하해야 돼. 그렇게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놨고 그런 금리 인하 가능성이 2024년도 6번, 7번까지 확대 해석, 즉 미쓰리의 표현대로라면 상상 임치처럼 커졌던 겁니다. 주식은 모든 이슈를 땡겨 쓰고 미리 반영한다고 했잖아요. 그 땡겨 쓰는 떡 줄 사람은 생각하지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 주식시장은 작년 11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했고요. 12월도 상승했습니다. 그러다가 1월 달 장이 열리자마자 애플의 비중 축소 보고서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주식시장이 하락했어요. 그런데 올해 미국은 주식시장을 빼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경제지표 괜찮아. 부진하긴 한데
뭐 연착륙 같은 개소리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느냐? 아, 뜨거웠던 고용이 이젠 좀 미지근해대요. 아니, 제가 그래서 그때 뭐라고 비교했습니까? 아니, 무슨 뭐 고용이 뭐 뜨거운 차야? 뜨거워서 못 마시니까 이제 미지근해서 마시기 좋아? 고용을 그따위로 해석했죠. 고용의 부진한 모습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서 미국 경기가 연착륙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금리 인하를 먼저 땡겨 쓴 주식시장이 상승하니까 제가 주식시장이 상승하면은 뭔가 경기가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막 든다고 했죠. 그래서 소매 판매가 증가되고 막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 진짜 주식시장도 좋고 그다음에 뭐 고용지표도 뜨겁지 않고 미지근하고 그러니까 좋네 하고 금리 인하 기대감을 미리 땡겨 쓴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슈가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슈를 우려먹은 거죠.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물가가 다시 올라갔어요. 그게 제가 계속 주장했던 게 여러분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죠. 특히 제가 4월 달 미국의 드라이빙 시즌이 뭐니 해가지고 유가가 올라갈 것이다. 왜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펙 회원국들은요. 산유국들은 기름값이 너무 싸면 안 되잖아요. 걔네들이 국제유가가 너무 싸니까 감산하지 않았습니까? 감산해서 국제유가가 어느 정도로 올라갔어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고 경제가 좀 안 좋아진다고 뭐하니 하니까 국제유가가 다시 떨어진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 산유국들이 가장 원하는 국제유가 가격대가 얼마라고요? 한 80대 후반에서 90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감산을 계속 연장하기로 했고 거기에다가 이번에 뭐가 터졌습니까? 중동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진 거죠. 뭐 이란이 시리아의 이란 영사관 폭격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했고 강한 보복을 하기로 했고 그래서 국제유가 중동 지역에 전운이 감돌면서 국제유가가 상승했다고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 그런 얘기 종종 드리죠. 여러분 국제유가는요 너무 순수한 녀석이에요. 걔네는요 공급이랑 수급만 딱 잡으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국제유가가 너무 싸. 그럼 감산을 합니다. 근데 감산도 잘 안 먹혀. 그러면 저기 중동 지역 어디서 좀 시끌시끌하네? 그럼 유가 올릴 수 있는 거고. 그것도 뭐 안 되면. 뭐 송유관이 뭐 금이 가서 송유관을 딱 멈추고 뭐 송유관을 수리를 해야 된다는 둥 송유관이 오염돼서 청소를 해야 돼가지고 기름을 옮기지 못한다는 둥 이런 식으로 걔네들은 가격을 이렇게 잘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어요. 국제유가가 뭐 너무 싸다. 뭐 그러면 앞으로 경제가 좋아질 거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될 것이다. 뭐 이런 소리 하면서 얼마든지 걔네들이 국제유가를 핸들링할 수 있거든요. 제가 얘네들이 원하는 국제유가가 80대 후반에서 90대 초반 가격인데 국제유가 가격이 계속 하락했었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얘네가 국제유가를 다시 올릴 것 같다. 그럼 뭐로 올리겠느냐? 뭐 드라이빙 시즌이니 뭐니 해가지고 일단 유가를 올릴 거다. 유가 올리면 어쨌든 근원은 모르겠지만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지표는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하고 있고 1월 달 금리를 동결하면서 올해 금리 인하할 거예요라고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놨던 3월 달 FOMC 회의에서조차도 금리 인하 가능성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해서 연준 의원들이 뭐라고 짓거렸습니까? 금리 인하 할 거라고 했어요. 금리 인하 고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다시 출렁거리면서 얘네들이 금리 인하를 못하죠. 금리 인상은 아예 못했습니다. 제가 작년 연말부터 연준이 뭐 우리는 갈 길이 머니 뭐 인플레이션 2%가 될 때까지 해야 될 일이 많이 짓거렸지만 다 의미 없는 소리다. 이제 더 이상 연준은 금리 인상 따위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이번 주도 마찬가지고 NH 투자증권을 비롯해서 코스피 상단을 2810포인트까지 잡아놓고 올해 전반적인 코스피 상단을 2900까지 또 막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주식시장에서 많은 경험을 해봤지만 그리고 많은 그 지표 같은 것들을 체크하고 뭐 관련된 자료들을 보지만 저는 가장 확실한 거는 인간 지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어떤 종목에서 보여주는 뭐 투매들, 뭐 어떤 공포감이 커지면서 개인들이 쏟아내는 투매 같은 것들, 뭐 아니면 세력들이 매집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인간 지표가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주식시장은 인간이 만들어서 그런 거죠. 자,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 개인이 매수하고 이러면서 2718포인트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요. 아까는 2707포인트, 그러니까 2700이 깨질 것 같은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 뉴욕 증시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상당히 후퇴됐어요. 자, 그러면 작년 연말에 미쓰리가 생각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제가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6월달 금리 인하를 한다. 3분기에 금리 인하를 한다. 그때까지 과연 미국 국민들이 이 높은 금리 수준, 이 유지되는 높은 금리 수준을 잘 버틸 수 있을까? 그래서 미쓰리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아예 3월 달에 작년에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처럼 그냥 뉴욕 뱅크오프 사태 한번 빵 터져가지고 일명 물갈이 한번 해주고 그냥 딱 안정되면 되거든요. 그러면 뉴욕 뱅크오프 사태 터져서 3월 달에 연준이 금리 인하 한번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인플레이션도 꺼질 거거든요. 근데 그 짓 안 했잖아요. 주가 올리려고 뉴욕 뱅크오프 사태 그냥 무마시켜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금리 인하 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지금 미국은 21세기 들어와서 가장 높은 기준금리 수준의 그 모기지 금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미국은 6월 달에 지금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60%대로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날 나온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을 보면 금리 인하 안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상당히 여러분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주식시장에서 가장 최고의 호재는 금리 인하입니다. 근데 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금 후퇴되고 있어요. 올해 안 할지도 모른대. 그 실망감 때문에 주가가 하락합니다. 이런 분위기 조금 더 나오죠. 이제 오늘 만약에 밤에 발표되는 고용지표, 노동부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면 또 잘 나왔다고 포장할 거예요. 문제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음 주에 발표되는 인플레이션 지표거든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지금 상승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가 더 후퇴되죠. 그럼 주가가 빠지겠죠? 주가가 빠지면은 인플레이션이고 나발이고 경기 둔화 우려감 같은 것들이 막 커집니다. 일명 버블이 꺼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가서 이제 경기 둔화 우려감이 확대되고 막 그런 거죠. 제가 작년 연말에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를 하면서도 3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제시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스태그플레이션 굉장히 이거 힘든 거거든요. 금리를 인하할 수도 없고 인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원인은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너무 무능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쫄보예요. 금리 인상 확실하게 못 잡고 그러니까 오히려 작년 9월 달 뭐 그럴 때 한 번 더 확 인상해 버렸으면 화끈하게 인하를 할 텐데 그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금리 인하하겠다고 했다가 또 금리 인하 못할 것 같대요. 금리 인하 후퇴한다고 이게 단순하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 금리 인하를 못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인플레이션이 다시 걱정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방송도 얘기해드렸지만 왜 이렇게 사람들은 지금 미국의 10년물 국채가 4%가 넘어갔는데 이렇게 흥분해 있을까? 대한민국 애널리스트들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미국 국채 금리가 지금 4%가 넘어갔는데 2,950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신 나간 거죠. 제가 여러분 올해 하방을 열어놓는다고 했잖아요. 막 올라갈 때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 여전히 하방을 열어놓는다. 왜? 주가 빠지는 거 금방 빠집니다. 하루만 해도 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겨우 지금 2024년도 3개월 보내고 있다라는 얘기 드렸죠. 그리고 가장 무엇보다 염려스러웠던 거는 작년 11월 달부터 시작해서 올해 너무 근거 없이 오직 기대감 가지고 AI라는 기대감, 금리 인하라는 기대감 가지고 주식시장을 띄워놨는데 지금 돌아가는 경제 상황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 뭐 다른 전문가는 모르겠고 다른 투자자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돈다방 미쓰리 들으시는 분들은 멘탈 잡고 예 이벤트 하시는 분들 보이잖아요. 주가가 막 25포인트 막 하락하는데 내 종목은 미쓰리가 얘기한 종목은 조금밖에 안 빠지네. 오히려 상승하네. 이렇게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자, 여러분 힘내시고요. 저는 뭐 지금 뭐 주가 빠지니까 내가 맞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다방 미쓰리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미리 봐야 되고 멀리 봐야 됩니다. 지금 정도의 모습은 제가 예상을 했던 거고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또 계속 체크를 봐야 되겠죠. 자, 오늘 사전투표 꼭 참여하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